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축구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3학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 선수들이 알아야 할 인권 교육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실천하는 참 좋은 목동중 축구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내가 학생 선수로서 또 지녀야 할 인권, 또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힘찬 운동생활과 또한 힘찬 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우리의 인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책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책임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인권이라는 말도 있고 학생 선수 인권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권이란 어떤 것들을 설명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것을 인권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인권은 무엇일까요? 인권이라는 말을 우리 학교에 좀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학생 인권은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선수 인권은 어떨까요? 학생 인권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학생 선수가 축구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학생 선수 인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권과 학생 인권, 학생 선수 인권 거의 다 비슷한 말이지만 내가 어떤 그룹,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인권 또는 학생 인권 또는 학생 선수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선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제약을 두지 않고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의 어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목동중학교 학생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축구부의 구성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훌륭한 지도자 선생님들로부터 축구에 대한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권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식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약속, 매너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축구부를 직접 지도하지 않다 보니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학년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3학년 선배들은 축구부의 가장 큰 형으로서 후배들을 잘 돌봐주고 운동할 때도 도움을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걱정해주고 나서주는 이런 것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또 2학년 친구들은 밑에 후배들도 있고 위에는 선배들도 있고 중간에서 많이 챙겨주고 하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학교 끝나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시합을 하러 간다거나 할 때 축구부 친구들이 함께 쓰는 공용 물품을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챙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축구부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합의가 된다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학년, 3학년 형들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선배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격이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미했는데요. 책임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맡은 일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자유, 권리와는 조금 대조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정해진 운동 시간에 성실하게 운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지도에 열심히 따르고, 또 축구부 구성원으로서의 전체가 잘 화합될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내는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앞서 말한 것들과 관련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년별로 해야 될 역할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또는 학생 선수로서 우리 목동중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로서 해야 할 어떤 행동거지, 어떤 말, 어떤 이런 생활하는 모습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또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거지라든지 말씀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 생활 하나하나가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우리가 되려면,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당당하게 건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의 축구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고민들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선배나 또는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뭐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건전하게 뭔가 우리 축구부의 어떤 문화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정당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성숙한 여러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요구할 것들,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요구를 하는데 반대로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지만 자기가 마땅히 축구부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나는 나의 어떤 권리,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갖추어야 할 비장의 무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와 친구, 또는 나와 선배, 나와 후배, 또는 나와 선생님, 또 나와 부모님 간에 지켜야 할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마음가짐, 행동거지, 얼굴 표정, 말 씀씀이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음가짐은 말 그대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행동거지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하는지 또는 남들이 보기에도 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얼굴 표정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아무래도 찌푸린 인상 쓰는 얼굴보다는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짓고 이렇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대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말 씀씀이입니다. 내가 똑같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고 할 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거친 말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끗 차이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로 마음가짐과 행동거지, 얼굴 표정, 말 씀씀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은 여러분들 어진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사실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이라는 한자 표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진 마음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친구와 내 동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마찬가지 나의 선생님, 나의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어진 마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거지입니다. 이 행동거지를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멋진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립니다. 멋진 행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솔선수범한다든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들을 한다든지 약속을 지킨다든지 친구 간의 약속, 그 다음에 선생님 간의 약속, 그 다음에 우리 축구부 안에서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행동들이 바로 멋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겁하지 않은 행동. 다시 말하면 나의 요구와 나의 자유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좀 당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우리 목동중학교 학생들과 다르게 축구 선수로서 축구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를 해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규칙에 민감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멋진 행동은 잘 지켜주리라고 선생님이 생각됩니다. 이 멋진 행동은 어진 마음이 밑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얼굴 표정입니다. 밝은 표정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표현을 했는데요. 상대방한테 웃으면서 대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들을 밝은 표정이라고 선생님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내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또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밝은 표정은 어진 마음과 멋진 행동의 밑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 씀씀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말 씀씀이는 다시 표현하자면 고운 말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딱딱한 말투보다는 부드럽고 고운 말씨로 알려주는 게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항상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또 부모님을 대하든 이렇게 고운 말씨로 대한다면 서로 간에도 좋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 고운 말씨는 마찬가지로 어진 마음과 멋진 행동, 밝은 표정이 밑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짧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학생 선수가 갖춰야 될 인권,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비장의 무기 네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말 씀씀이, 마음가짐, 행동거지, 얼굴 표정 이 네 가지 요소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진 마음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진 마음은 따뜻한 마음, 바람직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멋진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겁하지 않은 행동, 솔선수범하는 행동, 먼저 나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밝은 표정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대방을 대할 때 무뚝뚝하고 차가운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씀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운 말씨를 사용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우리 목동중학교 축구부 친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선수 인권교육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이었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